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그러게.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몇 년 만이야. 자, 다시 시작하는 기념으로 건배. 건배. 근데 아직도 노래 가사 외우는 거 보면 너 대단해. 내 연습 많이 했거든.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19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일이지요. 그날은 1998년 6월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축구를 보던 그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그곳 지하에 월광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래방 겸 술집 정도 되는 곳이었지요. 그날 새벽 2시 30분쯤 한 택시 기사가 건물 입구에서 튀투성이가 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지하 술집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추적 한국미제 사건 시작합니다. 때는 1998년 6월 14일 일요일 밤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 술집 월광입니다. 밤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30대 여성 심 씨는 친구와 함께 이 술집 한 번 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지요.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며 가볍게 한잔하는 그런 흔한 밤이었습니다. 이 술집의 주인은 38세의 홍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홍 씨에게는 10대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술집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는 옆방에 남자 손님 3명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들이었지요. 밤 10시 30분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방 남자 중 한 명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심씨 일행을 빤히 쳐다보고 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살피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심씨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호기심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술집 주인 홍 씨가 심씨 일행에게 합석을 권했습니다. 옆방 손님들이랑 같이 드시면 어때요? 하고요. 심씨 일행은 잠시 옆방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서늘했어요. 심씨 일행은 불편함을 느끼고 곧 다시 자기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심씨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 번 방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들의 첫 번째 초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원래 이 술집은 주인 홍 씨의 언니가 대신 봐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밤 11시 50분 언니는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보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웠습니다. 그날 밤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여 있었지요. 그래서 강남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일요일 밤은 곧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 1시 30분, 강남 신사동 술집 월광입니다. 언니가 가게를 비운 지 약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집에서 동생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홍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이것이 언니가 들은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단 1시간 뒤 동생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새벽 2시쯤 한 번 방에 있던 심 씨는 밖에서 계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님이 계산하고 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 한 번 방문이 걸컥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그물을 자를 때 쓰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톱날처럼 생긴 특이한 칼도 있었어요. 일반 술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미 술집 주인 홍 씨와 다른 손님 김 씨는 각께서 공격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손과 발이 케이블 타이와 철사로 묶여 있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범인들은 한 번 방에 있던 심 씨 일행에게도 고개 숙여 라고 소리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심 씨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 심 씨는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죽은 척하기.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범인들이 떠나기 직전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 선택 하나가 심 씨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의 기억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흔적을 지운 범인들. 시간 새벽 2시 30분. 장소 강남 신사동 월광 건물 앞. 한 모범 택시 기사가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심 씨였습니다. 심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택시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지하 술집에 내려가 보았을 때 현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떠나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마신 양주병과 유리잔, 접시를 모두 깨뜨렸습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렸지요. 왜 그랬을까요? 유리잔에는 지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화장실 세면대를 막고 물을 틀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 바닥에 떨어진 피 등 모든 흔적이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피 흔적도 물에 씻겨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갑자기 일어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특수한 칼을 준비해왔고 흔적을 지우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피해자들을 묶었던 케이블 타이와 철사 조각들. 둘, 산산이 부서진 양주병과 유리잔 파편들. 셋,
물에 젖어서 분석할 수 없게 된 피 흔적들. 네, 어디에도 지문 하나 남지 않은 깨끗한 표면들. 과연 이렇게 철저한 범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왜 이 작은 술집을 노린 것일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전한 이야기. 생존자 심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뒤 심 씨는 경찰에게 그날 밤에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심 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범인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모두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가리지 않았고 한국말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3사람은 서로를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본명은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 척척 호흡이 맞았습니다. 셋째, 한 명은 나머지 2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가자라고 말했을 때 다른 2명은 즉시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리 짠 것처럼요. 경찰은 심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범인의 얼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몽타주라고 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범인의 얼굴 그림이지요. 경찰은 몽타주 3장을 만들어 전국에 10만 장이나 배포했습니다. TV와 신문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본 적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호소했지요. 하지만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훔쳐갔지만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뽑거나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주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범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이 작은 술집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요? 5번째 이야기, 범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원한 관계. 혹시 술집 주인 홍 씨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샀을까요? 누군가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일까요? 경찰이 조사해 보았지만 홍 씨는 그냥 평범한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심하게 다툰 적도 없었고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돈을 노린 강도. 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사건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훔친 카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돈을 노린 강도라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한 범행. 요즘 말로 청부 범죄라고 합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범인들에게 저 사람을 해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일까요? 범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수한 칼을 미리 준비했고 흔적을 지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행동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왜 이 술집을 노렸는지 27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범인들이 이런 일에 매우 익숙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범행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일까요? 이 수사가 막힌 이유. 경찰은 전국에 수배망을 펼쳤습니다. 범인의 얼굴 그림이 담긴 전단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었습니다. TV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호소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현장에 물을 뿌려 흔적을 모두 지웠기 때문입니다. 지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피 묻은 흔적도 물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요즘이라면 DNA 검사 기술로 작은 흔적이라도 분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998년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강남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공소시효 15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설령 범인을 찾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범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효란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뀐 순간 이 사건에는 마음 아픈 우연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날 밤 가게를 봐야 했던 사람은 홍 씨가 아니라 언니였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번갈아 가며 술집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원래 언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50분 언니는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잠시 가게를 나섰습니다. 축구 보고 올게, 금방 다녀올게 하고요. 새벽 1시 30분 언니는 동생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단 1시간 뒤 동생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니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은 저였겠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축구를 보겠다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언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동생이 죽은 것은 범인들의 잘못이지 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니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안 갔더라면 이런 생각이 언니를 27년 동안 괴롭혔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고통도 그만큼 큽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 술집 주인 홍 씨에게는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나간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죽어야 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1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범죄는 단 1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평생이었습니다. 생존자 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은 척하며 버텼던 그 시간, 눈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순간, 평생 악몽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발생 27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2013년에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효란 없습니다. 그들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 가족이 죽어야 했나요? 범인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1998년 강남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나쁜 일은 잠깐이지만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범인들의 한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홍 씨의 아들은 11년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죄의 진짜 피해자는 목숨을 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습니다. 둘째, 기억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법적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작은 정의입니다. 셋째,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심 씨가 죽은 척하며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잊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강남의 그 지하 술집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그분들의 이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건 추적 한국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